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대장주란 거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좀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었고, 사실 이 부분은 전일 미증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가 상승하는 측면, 그리고 원자재인 우라늄 가격이 상승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관련된 호재성 기사가 그냥 계속해서 나옵니다. 원전 해제 시장 자체도 사실 옛날부터 부각이 됐었던 부분인데, 금일 주가가 상승하니까 관련된 기사 내용이 다시금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해제 시장 규모와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뉴스케일 파워와 그다음에 우라늄 가격 동향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원전이죠. 이 체코 원전과 다가오는 이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서 원전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면서 금일 시간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가격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이죠. 당시에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었죠. 제가 이때 당시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어떤 구간을 거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금일 재차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동향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일부터 해서 외국인의 매집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에 한 4배가량 이상 외국인의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에서 매집세로 전환을 해주고 있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기금이 5월 27일 날 강한 매집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때와 비슷한 현재 금액으로 매집세가 들어와주고 있다.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원전에 대한 산업을 강조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환호성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원자력 발전소 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해제주 테마주가 있죠. BHI, 그리고 우리기술, 한전기술과 우진, 또 비츠로테크나 한전 KPS, 오르비텍 같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제에너지기구도 원전해제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는데, 제가 한 2023년 12월달, 11월달쯤에 원전 관련된 테마를 싹 한번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분석을 쭉 진행을 했는데, 원전해제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원전은 어쨌든 나중 가더라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정치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커플링 현상으로 움직이는 중소형주가 있죠. 바로 우리기술입니다. 자, 우리기술도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굉장히 강한 급등을 보여줬죠. 11차 전기본에서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과 SMR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 AI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원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라늄 가격입니다. 전일 한 3%가량 우라늄 가격이 재차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우라늄 가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전망치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원자재에 속하기 때문에 원자재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구리부터 해서 철광석, 석탄, 심지어 원유부터 천연가스까지 순환매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라늄도 관련된 순환매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어주면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중국 지표가 잘 나와줬죠. 때문에 원자재인 우라늄 가격도 상승을 해주면서 이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긍정적으로 견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SMR이죠. 뉴스케일 파워 미국 기업입니다. 전일 한 12%가량의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금일 국내 시장이 열리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련된 재료는 찾으면 굉장히 많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원전 해제 시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체코 원전까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체코 원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조 잭팟을 노리는 한국 입찰 서류 마감 하루 전 낸가 뭐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국에는 프랑스와의 입하전이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연합에 속해 있고 원자력 생산을 한 50%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때문에 외교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프랑스가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빨리 하고 그리고 가격이 50% 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가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결과값이 나와봐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체코 입장에서 외교적인 측면을 좀 더 중점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업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둘 것인가, 아마 이것에서 이제 승패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따내게 되면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원전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제가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또 가장 빠르게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저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세적인 부분이죠. 뭐 사실 저희 채널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정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각자의 분석 스타일도 다르고, 하지만 아마 제 영상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죠. 각종 원자재 지표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글로벌적인 정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대선의 이벤트가 제가 중요하게 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45년 만에 원전에 매달리는 이유, 뭐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 분위기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뭐 재생에너지를 강조를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키우려고 하면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고 발전 단가가 싸기 때문에 원전을 빼놓을 수 없다. 일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한번 시도하고 정말 큰일 난 적이 있죠. 당시 한국전력도 거의 뭐 적자 늪으로 빠져 들어갔고, 전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때문에 굉장히 좀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사실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청정 에너지로 꼽히는 원전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패권을 위해 원전 쪽을 관심을 두고 있다. 어찌됐든 누가 됐든 원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될 확률이 높다. 특히 뭐 바이든 같은 경우 SM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면 원전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되는 산업 속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원전이라는 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와서 다시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4월부터 해서 5일선 구간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5월 27일 구간, 고가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게 1차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지지를 받아준다, 주가가 조정을 받아준다 하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5일선을 이탈을 하면 11선 구간에서 지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 조선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2007년 가격대와 비교하면 굉장히 하락한 모습을 많이 겪었죠. 중간중간 뭐 유상증자에 대한 아픔도 겪었고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업황적인 분위기, 모든 글로벌적인 정세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원전 관련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체코 원전이 정말 한국이 따낸다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국내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트렌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